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면 어르신들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998823사라고. 이 말에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신 다음에 2, 3일 정도만 병석에 있다가 평생 살던 집에서 편안하고도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이 직접 겪는 현실은 이런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오랜 기간 병치레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요양시설에서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에서 다시 요양시설로 빙글빙글 쳇바퀴를 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죽는 연명 셔틀을 겪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죽어가는 노인에게 살아생전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양병원 병실에서 임종하면 시신은 바로 병실에서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 살던 집에는 들리지 않고 바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게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 곁에서 죽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네 선조가 그렇게 꺼렸던 객사를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집 밖에서 죽는 것을 극히 불행하게 여깁니다. 집 밖이나 객지에서 죽으면 객기가 되어 떠돌아다니며 집안의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병원 내 사망 비율은 75%가 넘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국가의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평균 비율은 50%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노인들은 일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그 후에 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묘지나 화장장까지 한 방향으로만 쭉 가게 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한 번 들어가면 대부분 살아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일회용으로 용도가 다하면 내다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뜨악하게 여기는 노인들은 우리나라 농업개혁과 산업발전의 여건이며 공업입국, 수출입국의 주역이고 우리나라를 천지개벽하게 만든 산업화, 정보화의 주역임과 동시에 교육 강국의 주역입니다. 또 허리띠 졸라매고 아들, 딸들을 교육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지금 노인들은 평균 수명을 70에서 80년 사이에 배로 늘리고 그 길어진 평균 수명을 살고 있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하위 빈국을 그분들이 노력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로 도약시켰으면 우리는 응당 노인들을 잘 대접해 주어야 하고 노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젊은 사람의 지능보다는 나이든 어르신들의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아이를 기르는데 노인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요긴했던가요? 그 시절에는 효를 으뜸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병든 부모에게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드리고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를 부모님 입에 넣어드렸다는 효행은 너무도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듯이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아닙니다. 쓸모가 다하면 내다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병마와 노화로 사회적 부담을 안겨줄 뿐인 노인은 이제 폐기처분할 존재로 전락하여 애완견만큼의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실무자들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스스로 자원해서 입소하는 어르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하여 입소 노인의 상당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부모님의 건강이 호전되는 경우 다시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나요? 라고 가족에게 물었더니 74.6%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가장 큰 이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자녀가 돌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나빠져 스스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 자녀가 돌봐야 한다고 국가가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개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 전업주부라는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든 부모의 돌봄을 강요한다면 부부 사이가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갈등이 계속되면 10중 8구 이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전통사회에서처럼 3대가 한 집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개인도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노인은 자식 교육하느라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첫 세대입니다. 오늘날의 노인은 부모에게는 효도했지만 자식들로부터는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여성의 경우 모진 시집살이를 경험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못하는 첫 세대이자 마지막 전업주부입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이 한 집에 살지 않는 첫 세대이자 경제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보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대하는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퇴직하는 연령은 점점 빨라집니다. 아차 잘못하면 60에서 65세 퇴직 무렵까지는 당당한 인생이었는데 100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퇴직 이후의 30여 년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비통한 삶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선진국들은 연금제도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금 복지제도의 미비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이 아주 많습니다. 더하여 한국 노인은 전 세계 노인 중 가장 불행합니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고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그것도 OECD 회원국 평균의 4배나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2021년 현재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노인 부양의 의무가 가중될수록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담되는 존재로 여기면서 사회문화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노인 존중도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는 날로 각박해져만 갑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존속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존속 살해의 피의자는 58%가 20에서 30대이며 피해자의 69%가 60대 이상입니다. 전체 살해 사건 중 존속 살해 발생률은 한국 5%, 미국 2%, 영국 1에서 2%, 프랑스 2.8%입니다. 이쯤 되면 노인에게 오래도록 사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사회적 구조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양시설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살고 늙어가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동생활 관리를 하는 요양시설은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요양시설의 노인들은 결국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의 삶과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능력을 잃거나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양시설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즉, 획일화된 시설에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다가 죽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노인들이 시설로 옮겨가는 것은 더는 자기 집, 자기 동네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장서서 대규모의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던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늙어갈 수 있다면 노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최대한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늙어가야 합니다. 노인은 자기를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존감과 존엄성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며 살아가는 독립적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를 스스로 돌보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산과 서비스의 주체이자 소비자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신체적 자연적으로 노쇠하였으나 약간의 도움으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적절하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노인들은 생의 마지막 몇십 년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류노인, 행복노인이라는 책을 보면 노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행복한 노인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노인일수록 친구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은 나 혼자만의 행복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은 건강과 손자, 손녀가, 부자 노인은 단란한 가족이 그들의 행복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부자이지만 불행한 노인은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부자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없고 외톨이인 사람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병에 걸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분수를 넘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노인이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노인이라고 하는군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